무사수행. 시대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갓을 깊게 눌러쓴 사무라이가 일본 전국의 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유파와 맞대결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신이 속한 번의 허가 없이 전국을 유랑했던 것일까요? 신분은 낭인 신분이었을까요?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으며 실제 다른 유파와의 시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무타 분노스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규슈 사가번 출신 검술가였던 무타 분노스케는 사가번의 검술 사범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데츠진류라는 이도류 검술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데츠진류는 아오키 조에몬이 창시한 검술로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도류를 잇는 유파 중 하나였던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852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무타 분노스케는 23살의 나이로 데츠진류 면허를 계승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1853년 번에 무사수행을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내게 되죠. 1853년은 일본 열도를 쇼크에 몰아넣었던 흑선, 즉 구로훈에가 에도 앞바다에 출현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무슨 한가하게 무사수행이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에도시대 중후기의 무사수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낭만적 모습의 무사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 평화가 지속되면서 무사수행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만 에도시대 중후기 외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일본 전국의 번들은 다시 무사수행을 활성화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되죠. 무사수행은 번의 정식 허가를 얻은 후 출장비를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공적 업무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무타 분노스케는 무사수행 과정을 기록한 제국 회력 일록 쇼코쿠 카이레키 니치로크라는 일기를 남겼는데요. 이 일기를 통해 무사수행의 전반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번으로부터 무사수행 정식 허가를 받고 한 달 반이 지난 1853년 9월 27일 24살의 사가번 번사 무타 분노스케는 무사수행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라 무사수행에 나서는 자가 묵게 되는 첫 번째 숙소까지는 많은 환송 인원이 동행하는데요. 나가사키 가도에 위치한 첫 번째 숙소인 다카오까지 함께 온 많은 가족 친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분노스케는 친형을 포함한 4명의 인원으로 본격적인 무사수행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무사수행의 백미라고 하면 다른 유파와의 검술 대결을 꼽을 수 있겠죠. 도장 깨기 등의 장면으로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원래 각 검술 유파들은 다른 유파와의 시합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대부분 유파의 검술 비전이라는 것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던 것도 한몫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호구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모구와 죽도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시나이가 보급되면서 안전하게 검술을 겨룰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게 되었고 1850년경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도장들이 다른 유파와의 시합을 허용하게 되죠. 이 시기에 즈음하여 무사수행에 나서는 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무사수행 과정은 일종의 표준 프로세스 같은 절차가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번에 정식으로 무사수행 신청을 하는 것이 표준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데요. 당연히 아무에게나 허가를 내어주지는 않겠죠. 번은 될성 싶은 떡잎 위주로 허가를 내어주게 됩니다. 에도시대 후기 정도의 시기라면 일본 전역의 번들이 막대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사수행 인원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사수행에 나서는 자에게는 번에서 여행 경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발탁된 인재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비를 제외한 기타 잡비는 무사수행에 나서는 당사자 개인 비용으로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꾀죄죄한 무사수행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돈이 좀 있어야 정상적인 무사수행에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되기도 합니다. 무사수행 허가가 나면 대후다라는 일종의 신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 당시 검술도장은 마을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도장과 번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번교도장이 있었는데요. 신분증명서인 대후다를 제시하지 않으면 도장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사수행에 나서는 자는 언제 어느 지방의 도장에 들러서 시합을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번의 무사수행 담당자는 비각을 활용해 이 일정표를 에도에 있는 번저택 담당자에게 보내게 되고요. 에도번 저택 담당자는 수행자가 방문할 번의 에도 저택에 관련 일정을 통보합니다. 방문 예정 번 담당자는 관련 일정과 방문자 등 관련 내용을 자신의 번에 알림으로써 무사수행을 위한 기본 예약이 완료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사수행 당사자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소개장을 받고 무명록을 준비해 여행에 나서게 되죠. 무명록은 누구와 시합을 했는지 소속 번과 이름을 기입하는 용도였습니다. 무명록에 이름이 기입되지 않는 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여행 품목이었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에도시대 후기에는 상킹코타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 각지를 연결하는 주요 가도에는 번에서 지정한 전용 숙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 지정 숙소를 이용하면 비용적인 메리트 외에도 고향 앞으로 편지를 주고받기 편리했기 때문에 분노스케는 가급적 지정 숙소를 이용하면서 무사수행에 나서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 번의 중심지에는 무사수행자 지정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사수행자들은 이 지정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숙박비와 식비는 모두 현지 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미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무사수행자에게 인기 많은 도장을 소유한 번은 재정 부담이 상당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수행자 지정 숙소에 도착하면 주인장이 올라와 인사를 건넵니다. 무사수행자는 번에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방문하려는 도장을 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주인장은 번교 도장 또는 마을 도장에 방문자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도장에서 담당자가 숙소로 찾아와 미팅을 갖고 방문 일정을 지정하게 됩니다. 무타 분노스케는 제제번 방문 후 당했던 당혹스러움을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카다 후지타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오카다 도장의 방문 예정이었으나 오카다가 도장에 없다는 이유로 결국 도장 방문이 캔슬되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아무리 무사수행자 지정 숙소에 머물렀다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장에 방문해서 시합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와야 지정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사수행자를 빙자해 무료로 숙소를 이용하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방책으로 볼 수 있겠죠. 분노스케는 무사수행자 지정 숙소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50문을 지불했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에도시대 후기 1문을 약 12엔 정도로 환산하면 약 3,000엔, 한화로 33,000원 정도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무사수행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도장에 도착한 수행자는 어떠한 형태로 대련을 했을까요? 1853년 10월 17일 조슈번 메이린간 도장에서 대련을 한 무타 분노스케는 일기장에 나이토 사크베의 문화생 88명과 대련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장에 가더라도 기본 30명에서 40명 정도와 대련을 한 것으로 적고 있는데요. 검도를 해보신 분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88명과 시합을 했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 다른 유파와의 시합이라는 것이 심판을 세워두고 승부를 결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게이꺼로 불리우는
일종의 자유대련 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렬로 서서 몇 분씩 칼을 맞춰보는 정도였던 것이죠. 자유대련 형태였기 때문에 승부가 갈리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별것 아니네, 장난 아닌걸 이라든가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속 승패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검도를 해보신 분들은 상단세 또는 이도류하는 분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같은 도장에서 칼을 맞추어 보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도류를 사용했던 분노스케는 방문하는 도장 문화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상대에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 원한까지 사게 되는 도장 깨기와 같은 이미지의 대련은 에도시대 후기 일본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대련이 끝난 후 도장 문화생들이 분노스케의 숙소에 술과 먹을 것을 들고 찾아와 밤을 새워가면서 담소를 나누고 작별을 아쉬워하며 근처 관광지에 함께 놀러가는 등의 정겨운 모습이 분노스케의 무사수행 일기장에 재미있게 녹아 있습니다. 대련 후 원한에 따른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본 검술가들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3년 아사히 신분 슈판에서 발행된 검술수행의 여행일기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